제가 모르고 끊어버려가지고 바로 이어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RNA가 가지는 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을 가지고요. 이제 DNA 가지는 거 보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노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판별을 하면 돼요. RNA하고 DNA인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핵산의 단위체의 종류인 이제 RNA와 DNA를 좀 볼게요. 핵산의 종류 보시게 되면 이제 DNA와 이제 RNA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DNA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얘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구성을 하고 얘는 염색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RNA는. DNA는 이제 디옥시리보스 다시 보니까 디옥시리보스의 아데닌, 구아닌, 순서대로 적을게요.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고요. RNA는 이제 리보스의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유전 물질이니까 이제 보게 되면 이 유전 정보를 얘는 어떻게 하냐? DNA라는 놈은 유전 정보를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얘는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얘는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뭐냐면 얘가 그냥 하드디스크인 거예요. 하드디스크예요.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램을 쓰죠. 이제 램을 가지고 이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저장된 정보를 이제 전달하려면 얘가 이제 어떻게든 이 정보가 전달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이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상보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상보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DNA가 뒤에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얘가 전달하고 나면 결국 이 프로그램인 리보솜에서 이제 얘를 아미노산을 다 갖고 옵니다. 하나하나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져서 결국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이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죠. 프로그램.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DNA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매우 좀 단단해야 되겠죠. 구조가. 단단해야 됩니다. DNA는. 그래서 이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달하려면 어때야 돼요? 조금 가벼워야 되죠. 가볍고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상보적인 메커니즘으로 해서 다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DNA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라인으로. 근데 여기는 어쨌든 다 뭐예요? 여기는 다 어쨌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얘도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여긴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안쪽이 문제인데, 이 안쪽에 연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연기들이. 아데닌이 있으면 타이민이 있고 구아닌이 있으면 사이토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어떠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냐면,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이거 공유 결합이 아닙니다. 일단은 공유 결합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생물에서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말을 풀어보면 돼요. 이 상보라는 게 상이 서로 뭐예요? 보가 보충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즉 한쪽이 아데닌이 있으면 다른 쪽은 이렇게 타이민이 와야 되고, 한쪽이 이렇게 구아닌이 있으면 다른 쪽은 무조건 사이토신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얘보다 얘가 어때요?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죠. 왜냐면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돼 있고, 이 단일 가닥은 만약에 내가 이 단일 가닥 여기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가 U하고 이제 C라고 할게요. U하고 C라고 하면 결국 이 메커니즘이 요 쌤이 상보적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상보적으로 어떻게 받냐면 마찬가지입니다. DNA하고 이렇게 RNA로 전달될 때, RNA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될 때 이걸 상보적으로 받는데, 뭔 말이냐면 DNA에서 아데닌 있으면 타이민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아데닌이 있으면 얘가 아데닌 대신에 유라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타이민이 있으면, DNA와 타이민이 있으면 얘가 아데닌이 받고, 구아닌이 있으면 사이토신이 받고, 사이토신이 있으면 이렇게 구아닌이 받는, 요렇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보적으로. 그래서 얘는 이 얘네들은 어디서 받아온 거냐면 얘에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얘를 1가닥, 얘를 2가닥이라 하면 결국 얘는 1가닥에서 전사된 거예요. 1가닥에서 받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 위치는요, DNA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핵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RNA는요, 핵에서 일단 DNA부터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핵 안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세포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크게 나눠지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세포막이죠. 뭐 식물세포는 세포벽도 있지만 세포막이라 할게요. 세포막일 때 얘가 이렇게 핵이 있고요. 핵 바깥에 보면 요 부분을 다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이걸 왜 세포질이란다. 그래서 세포질에 리보솜이 있어요. 그래서 핵 안에 있는 우리가 핵과 세포질에 있는 걸 우리가 메신저다 해서 메신저 RNA, mRNA라고, 얘도 마찬가지 mRNA가 나와서 받아야 되니까 mRNA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하는 RNA에 대해서 tRNA가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생체에서 배우는 거니까 굳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걸 해야 돼요. 생명 중심 원리. 원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생명 중심 원리는 뭐냐? 그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결국 이 유전 물질이 이제 결국 단백질로 되잖아요. 근데 이 메커니즘 자체, 이 DNA와 이 유전 물질에는 이제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되느냐? 이 단백질은 결국 어디서 합성되냐면 모든 생물 다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리보솜. 그래서 이 리보솜이라 거쳐서 이렇게 합성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에게.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똑같다.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모두 만족한 요거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유전 물질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유전 물질 중에 이제 나눠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유전 물질하면 염색체를 생각하죠. 맞죠? 그래서 염색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죠? 요러한 애 맞죠? 근데 얘가 일반적 염색체는 언제 존재하냐면, 그러니까 세포는 생애가 분열하고 아니면 쉬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분열기 때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분열되기 위해서 약간 분열기 때 응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포 염색체입니다. 그럼 이게 응축되기 전에는 뭐였냐? 그러면 실이겠죠. 실이 응축될 거니까. 그래서 염색사가 됩니다. 이때 사가 실사자예요. 실사자. 실이라는 의미예요. 얘는 그림 그리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거를 우리가 그 간기라고 하는데, 평상시 요 간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얘가 여러 개 있으면, 얘가 염색사가 뭐가 여러 개 있어야 되냐면 DNA와 이제 얘를 DNA가 엉키면 안 되니까 요거를 조금씩 감아주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애가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이 히스톤 단백질은 4개가 구성됩니다. DNA 한 줄마다 4개가 구성돼서 이제 어떠한 구조가 되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4개가 사실 8개인데 8개 죄송합니다. 8개네요. 8개 기억이 안 났어요. 둘, 이렇게 8개거든요.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대충 넘어가요. 알겠죠? 8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DNA가 이렇게 2번 감겨서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의 형태가 좀이라기도 하고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는 거죠. 타이드에서 이렇게 점점 연결이 되고 이제 여러 개가 모이고 이렇게 해서 구조가 되는데, 이 DNA는 DNA 이제 한 줄, 이제 DNA가 우리가 그 염색체가 결국에는 46개 있잖아요, 인간한테. 그럼 이 그 한 줄, 이런 게 한 줄이에요. 그랬을 때 이 DNA 한 개에는 DNA가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된 형태예요. 그랬을 때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유전 정보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한 개, 얘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DNA 한 개에는 수만 가지의 유전자와 플러스 수만 가지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 한 개가 유전자 한 개다.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유전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유전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해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 자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범위를 좀 따지면 DNA부터 넣을게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하고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있죠. 아닌 부분이 여러 개 합쳐져서, 이게 둘 다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합쳐져서 DNA를 구성하게 되고, 이 DNA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을 만나서 단백질 여러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죠. 여러 개를 만나서 결국 염색사. 근데 염색사는 똑같은 말이 염색체예요. 염색체 똑같거든요. 그냥 응축되고 안 되냐의 차이 나서 염색체가 되고, 얘가 여러 개 모이면 모든 유전 정보인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범위를 우리가 매기고 있어요. 유전 물질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가 온 거죠. 결국 두 번째가 DNA
그리고 RNA,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DNA는 이중 가덕이고요. RNA는 뭐예요? 단일 가덕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저장을 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금 했죠. 했을 때 이제 골격, 그냥 밖을 우리가 골격이라고 하는데, 이 골격은 당연히 그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 그리고 안쪽은 우리가 염기끼리인데, 이 결합을 우리가 상부적으로 하고 있다 했어요. 상부적으로. 그래서 이 단일 결합도 뭐냐면 상부적 받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DNA 2개 중 한 개에서, 그러니까 2개의 가닥 중 한 개에서 뭐예요? 상부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커니즘은 결국 상부적인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NA 복제는 사실 안 배우는데, DNA 복제는 생투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뭐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있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상부적 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 상부적 DNA가 RNA 되는 걸 우리가 넘겨준다 해서 전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DNA에서 RNA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아데닌이 오면 유라실이 받고, 타이민이 오면 아데닌이 받고, 구아닌이 오면 사이토신이 받고, 사이토신 오면 이제 구아닌이 이렇게 받는, 요게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전 정보란 얘기예요. 유전 정보. 유전 정보란 무엇인가? 유전 정보라는 건 결국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 합성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단백질은 이제 복합체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이죠. 결국 이 합성이 되는 거는 이 아미노산들이 20종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서열, 이게 이제 우리 순서의 순서. 근데 얘가 어떻게 알고 있냐? 즉, 어떻게 이거를 딱 서열을 결정해 주냐면, RNA의 염기 조합이, 결국 RNA가 리보솜한테 가니까 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개의 염계 조합이 몇 개가 얘를 하나 구성하느냐, 이랬을 때, 그래서 이 RNA의 염기 조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얘가 염기의 조합이 몇 개가 조합이 돼야, 이 조합이 된 게, 이 조합 돼서 얘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느냐 보시게 되면, 아미노산을 충분히 지정하고 남아야 되죠. 근데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개예요? 20종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되면 여기에 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밖에 없으니까 4종류밖에 안 되죠. 4개. 그러니까 4종류예요. 2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2개의 조합이다. 그럼 여기 양쪽 다 4개 들어갔으니까 4의 2승계죠. 즉 16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카본 못 치죠. 얘도 카본 못 칩니다. 4종류니까. 그럼 얘는 조합이 그 4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4의 3승계, 즉 64개가 되죠. 얘는 지금 다 카바 치고도 어떻게 돼요? 남죠? 맞죠? 그래서 얘랑 이 다카바 치는 거, 얘를 이제 동시에 고민하면 조합의 종류가 64개고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결국 얘는 이 한 조합, 그러니까 조합 여러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하지 않는 미지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아미노산을 지정 못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얘가 세 개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읽어요. 코돈. 그래서 아미노산 때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 코돈은 한 아미노산을 지정을 딱 하더라.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지정하죠. 그래서 코돈이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NA는 결국 DNA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DNA의 염기조합.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일 거예요. 맞죠? 3개가 이제 하나의 코돈이니까 맞죠?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3개 다 해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3염기 조합이다 라고 하죠.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다. 그래서 얘는 간접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 아미노산을 간접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이 하나고 RNA가 코돈이고 DNA가 트리플렛 코드 3연기 조합이다. 그 이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4번째 생명 중심 원리예요. 이제 진짜 생명 중심 원리를 보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DNA가 이렇게 RNA한테 이 정보를 상보적으로 주겠죠. 맞죠? 그리고 얘가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이제 리보솜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코돈 한 개가 한 개 아미노산 지정하니까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 조합을 해석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번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번역 과정이라고. 그래서 얘가 단백질이 됩니다. 쌤 그러면 이 DNA가 RNA에 주는 거는요 전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사 과정이라고 하고 DNA가 DNA 스스로 세포 분열 시에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열 시 필요한 이제 DNA 복제가 사실은 감기에 S기에서 하는데 그건 빼고 그냥 복제가 이루어지는데 얘도 생토에서 배우니까 빼고요. 생원에서 배우면 생원. DNA 복제 자체는 생토에서 배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상보적으로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DNA는 이중 나선이니까 얘는 RNA는 단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할 때 둘 중 한 개를 상보적으로 받아요. 알겠죠? 이거를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애는 막이 없습니다. 세포 막이 없는 애예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렇게 요 과정 이렇게 전사되는 과정은 어디에서 있냐면 해간에 있어요. 이루어지고 번역되는 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RNA는 둘 다 위치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예제를 보고 마칠 건데 예제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DNA인데 1번 가닥 2번 가닥 있죠? 똑같이 올게요. 옛날 픽이랑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그냥 대충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투 배우고 나면 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지 알 거예요. 게시 코드는 제가 나와도 뭐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사가 됩니다. 전사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RNA가 연기를 받더니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전사는 상고적으로 받으니까 결국 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에서 전사된 거죠. 그래서 전사됩니다. 아미노산 몇 개입니까? 아미노산은 3개의 연기조합인 RNA의 코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되죠.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은요. 펩타이드는 어때요? 아미노산 사이를 이어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펩타이드 결합수는 6개. 그리고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마찬가지로 A니까 A, G, C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만약에 요 부분을 요 부분 맞나요? 요 부분 아니네요. 그때 필기에는 쌤이 요 부분에 되네요. 요 부분을 만약에 바꿔요. 그러니까 X 요걸 X를 했을 때 이 X를 없앱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몇 개 되죠? 하나가 없어지니까 하나, 둘, 셋, 이거 없어지고 넷, 다섯, 6개하고 2개 남죠. 6개 되고요. 펩타이드는 5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생명 파트 지질시대하고 이제 다 지났고요. 물리학 파트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